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비의 정경주입니다. 오늘은 만해 한용운 시인의 알 수 없어요라는 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금요일날 배부한 프린트의 이쪽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시 낭송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알 수 없어요. 한용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잎길을 거쳐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이끼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여러분 1926년 이때 나온 시집 한용운의 님의 침묵 속에는 88편의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쪽 프린트에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 속에 두 번째 작품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고요. 이쪽에 알 수 없어요 라는 시는 네 번째 나오고요. 그 아래쪽에 찬송이라는 시는 48번째 나오고요. 3쪽의 맨 위에 있는 사랑의 끝판이라는 시는 시집의 맨 끝에서 두 번째 나오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88편의 시는 하나의 일관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님과의 이별과 만남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시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인 님의 침묵, 여기에 보면 님은 같습니다 라고 해서 님과의 이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헤어진 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시에는 알 수 없어요 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미 누군지를 아직 모릅니다. 어디서 알게 되냐 하면 이쪽에 아래쪽에 보면 찬송이라는 48번째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어떤 임인지 나옵니다. 1년 끝에 아침볕의 첫걸음이고 2년 끝에 님은 옛 오동의 숨은 소리고 3년 끝에 님은 얼음바다의 봄바람이라고 알게 됩니다. 이미 누군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임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쪽 맨 위에 보시면 사랑의 끝판에서 시적 화자는 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관된 구조로 되어 있는 하나의 시집, 이것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쪽에 있는 알 수 없어요 라는 시를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에 나와 있는 님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프린트 4쪽 맨 끝에 김소월의 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소월의 시에 나타나는 님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김소월의 시에 나타나는 님은 죽었거나 멀리 떠나가서 돌아올 가망이 없는 님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용운의 님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님입니다. 여러분 님의 침묵 배웠지 않습니까? 이쪽에 보시면 알 수 없어요. 이 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봅시다.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라는 시는 5개의 비슷한 행위, 어떠어떠한 것은 누구의 무엇입니까? 라는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6행만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것은 누구의 무엇입니까? 라는 구문이 반복되는데요. 이 의문문은 그러나 독자들에게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도대체 누구의 그 무엇이기에 저토록 신비하고 아름답고 오묘한가라는 감탄에 가깝습니다. 1행부터 5행까지 열거되어 있는 어떠어떠한 것들, 이것은 모두 시인의 섬세한 관찰이 목격한 자연세계의 신비로운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5개의 사물 또는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노래합니다. 어떤 거죠? 예, 오동잎, 그리고 푸른 하늘, 그리고 향기, 그리고 시내, 그리고 저녁 노을입니다. 저녁 노을. 이런 5개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어떤 구체적 상황 속에서 존재합니다. 여기서의 오동잎은 어떤 것이죠? 여기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입니다. 그리고 저녁 노을이 있거든요. 이 저녁 노을은 무엇입니까?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입니다. 구체적 상황 속에서 존재하는 사물은 매우 풍성한 느낌과 의미를 갖습니다. 가령 그냥 운동화 이렇게 말하면 별다른 정서를 환기시키지 못하지만 9살 생일 때 아버지가 사주셔서 처음 신어봤는데 며칠 후 학원에서 한 짝을 잃어버리고 오래 울었던 그 운동화 이렇게 말하면 많은 체험과 정서를 내포한 운동화가 됩니다. 알 수 없어요에서 제시된 사물이나 자연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그 구체적 상황 속의 정경을 멋진 언어로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이 정경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느끼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인이 제시하고 있는 정경에서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느낄 수 있었다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그 정경을 만든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 5개의 정경을 말했죠. 오동잎, 푸른 하늘, 향기, 시내, 저녁놀이인데요. 이러한 것은 각각 그 누구인가의 뭡니까? 발자취고 또 얼굴이고 입김이고 노래고 시에 해당합니다. 그 누구는 여기서 지금 나오는 누구가 있죠. 그 누구는 고요하죠. 고요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 누구는 알 수 없는 향기니까
은은합니다. 은은하고 고요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누구라는 존재는 고요하고 은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비추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누구는 평화와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요하고 은은하고 아름다움 이런 것이니까 이런 것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 누구는 평화와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의 마지막 행, 6행은 이러한 누구라는 이 대상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6행을 좀 보시면요. 6행은 5행까지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시인은 1에서 5행까지 자연현상을 노래하다가 마지막 6행에 가서는 다소 엉뚱하게 타고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은 해석이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아주 소박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에 대한 이유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타는 것은, 불타는 것은 언제나 그침이 있는 거죠. 끝이 있습니다. 장작을 태우면 한참 동안 불이 타다가 장작이 재가 되면 불이 꺼집니다. 이런 상식에 입각하면 나의 불타는 가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칠 줄 모르는 것은 왜 그칠 줄 모를까요?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육행은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의 가슴은 그칠 줄 모르고 탄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왜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는가라는 의문은 남게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시의 이해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어서 생각해 볼 점은 왜 시인의 가슴이 타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보통 가슴이 탄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열정과 간구를 나타냅니다. 간구라는 것은 간절한 바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보통 가슴이 탄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열정과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는데요. 시인은 끊임없는 열정과 바람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에 나타난 누구가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난하죠. 누구란 과연 누구일까? 이제서야 이 누구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때가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은 이 누구가 누굴까요? 일차적으로는 자연의 질서를 관장하는 절대자 혹은 절대적 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누구는 첫 번째는 절대자 또는 절대적 진리, 이것이 누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계의 모든 신비는 절대자 혹은
절대적 진리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뭐가 될까요? 여기에 이거는 누구를 절대자로 보면 또는 절대적 진리로 본다고 하면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진리를 향한 열정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달리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은 그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누구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에 깊이 빠지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신비가 모두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 또는 상관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시냇물 소리도 사랑하는 연인의 노랫소리로 들리고 푸른 하늘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면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사랑의 열정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누구에 이어지는 누구의 밤이라고 했습니다. 이 누구의 밤이라 할 때의 밤이 중요합니다. 밤은 뭐죠? 누구에 해당하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간이겠죠. 밤은 어둠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어둠의 시간에 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태워서 어둠과 싸우며 누구가 사라진 세상을 조금이나마 밝히고자 합니다. 그게 6행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누구는 바로 한용운 시에 등장하는 님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는 님과 비슷하기 때문에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 전체의 88편의 시는 모두 님과의 이별과 만남을 이라는 하나의 구조 속에 놓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다음 작품으로 또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